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CP 리소스와 툴 서치를 다룰 거예요. MCP 서버가 전달하는 리소스와 프롬프트, 컨텍스트를 지키는 툴 서치, 그리고 조직에서 MCP를 통제하는 방법까지 살펴볼 거예요. 지난 4개 차시를 돌아보면 주로 MCP 서버의 도구에 대해서만 다뤘어요. 그런데 MCP 표준에서 서버가 노출하는 능력은 3가지가 있어요. 도구, 리소스, 그리고 프롬프트예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아직 안 본 나머지 둘, as로 참조하는 리소스와 슬래시로 실행하는 프롬프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MCP 서버를 붙일수록 컨텍스트를 많이 잡아먹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툴 서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직에서 MCP를 통제하는 방법까지 다룰 거예요. 3가지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도구는 클로드가 호출하는 동작이에요. PR을 만들어달라는 것 같은 거죠. 리소스는 클로드가 읽어드리는 데이터예요. 스키마나 문서 같은 거예요. 프롬프트는 서버가 미리 정의해둔 명령이에요. 지금까지 도구에 대해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나머지 둘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도구는 클로드가 알아서 고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리소스와 프롬프트는 여러분이 직접 알려줘야 돼요. as는 읽어올 데이터를 가리키고 슬래시는 실행할 명령을 가리켜요. 먼저 리소스예요. 리소스는 파일을 첨부하듯이 앱 멘션으로 끌어와요. 예전 23차시에서 as로 프로젝트 파일을 참조했듯이 MCP 서버의 리소스도 같은 방식으로 참조해요. 프롬프트에서 as를 입력하면 이와 같이 연결된 서버의 리소스가 프로젝트 파일들과 함께 나란히 자동 완성이 떠요. 지금 여기 클로드 코드 독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탭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따로 새로운 명령을 외울 필요 없이 파일을 고르던 화면에서 서버 리소스를 똑같이 고를 수 있어요. 리소스를 가리키는 형식은 다음과 같아요. at 뒤에 서버 이름이 오고 콜런을 찍은 다음 서버에서 노출하는 프로토콜과 경로를 입력해요. 여기서 서버 이름은 여러분이 MCP 서버를 추가할 때 설정한 이름이에요. 실제 프롬프트에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GitHub 서버에 123번 이슈를 끌어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스 서버에 인증 문서를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 안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서 들어가져요. 한 프롬프트에 리소스를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예시는 포스트그레스 서버의 유저 테이블 스키마와 덕스 서버의 데이터 모델 문서를 함께 사용해요. 서로 다른 서버의 리소스를 비교시켜서 둘이 어긋나는 곳을 찾게 하는 거예요. 리소스와 관련해서 알면 좋은 것들이에요. 리소스를 참조하면 자동으로 해당 내용이 불러와져서 추가돼요. 따라서 직접 복사해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경로는 퍼즈 검색이라서 일부만 치거나 비슷하게 입력해도 찾아줘요. MCP 서버가 리소스를 지원하면 클로드가 알아서 목록을 보고 읽기도 해요. 그리고 평문이든 제이선이든 어떤 타입의 컨텐츠든 처리할 수 있어요. 다음은 프롬프트예요. 리소스가 MCP 서버가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라면 프롬프트는 MCP 서버가 미리 정의해둔 명령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커스텀 스킬이 슬래시로 사용할 수 있던 것처럼 MCP 서버가 미리 정의해둔 프롬프트도 슬래시 명령으로 표시돼요. 프롬프트에서 슬래시를 입력하면 MCP 프롬프트도 같이 떠요. 형식을 보면 MCP 다음에 더블 언더스코어, 서버 이름, 다시 더블 언더스코어, 그리고 프롬프트 이름이 붙어요. 이때 이름에 들어간 공백은 언더스코어로 정규화돼요. 실행은 2가지 방식이에요. 인자 없이 그냥 실행하거나 프롬프트가 인자를 받으면 명령 뒤에 공백으로 구분해서 넘기는 방식이에요. 예시처럼 이슈 번호를 주거나 제목과 우선순위를 같이 줄 수도 있어요. 실행 결과는 대화에 바로 주입돼요. 도구는 클로드가 고르고 리소스는 as로 프롬프트는 슬래시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셋이 MCP 서버가 노출하는 능력의 전부예요. 이제 이 모든 것 아래에 깔려있는 비용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툴 서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MCP 서버를 점점 더 추가하면서도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연결된 MCP 서버 하나하나가 결코 작지 않은 수준으로 컨텍스트를 차지해요. 이유는 MCP 서버의 도구 이름과 인스트럭션이 매 세션마다 로드되기 때문이에요. MCP 서버를 10개 추가하면 여러분이 입력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10개의 도구 정의가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툴 서치예요. 이 기능은 따로 설정 안 해도 기본적으로 동작해요. 동작은 간단해요. 세션을 시작할 때 도구 이름과 인스트럭션스만 로드해요. 그러다 작업이 특정 도구를 필요로 하면 그때 클로드가 검색해서 그 도구를 불러와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도구만 컨텍스트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흐름도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세션이 시작된 이름과 instructions만 있어요. 작업에서 해당 도구가 필요하면 클로드가 툴 서치를 호출하고 툴 서치로 찾은 도구 하나만 컨텍스트에 들어와요. 그럼에도 사용자 입장에선 MCP 도구가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요. 이 기능이 주는 이점들은 다음과 같아요. MCP 서버를 더 추가해도 컨텍스트 영향이 최소로 유지돼요. 물론 MCP 도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동작해요. 그래서 서버당 도구 개수에 고정된 사안이 없어요. 단지 실질적인 한계는 사용하는 모델의 컨텍스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일 뿐이에요. 동작은 enable tool search라는 환경 변수로 제어해요. 값은 5가지예요. 환경 변수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전체를 불러오지 않고 오로지 필요할 때만 MCP 서버의 도구를 로드해요. 이게 기본 값이에요. 만약 환경 변수 값이 true면 똑같이 전체를 불러오지 않아요. 그리고 벌텍스 AI나 프록시 환경에서도 툴 서치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시켜요. 오토는 도구가 컨텍스트의 10% 안에 들면 미리 로드하고 넘치는 부분은 나중에 필요할 때 로드해요. 오토 n으로 그 퍼센트를 직접 정할 수도 있어요. false면 모든 MCP 서버를 다 로드하고 지연 없이 사용해요. 다음과 같이 설정해요. 첫 번째는 5% 임계값으로 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히 끄는 거예요. 매번 환경 변수를 설정하기 번거로우면 세팅스 JSON에 env 필드에 고정시킬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간에 다룰 거예요. 검색 동작 자체가 거슬리면 다음과 같이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퍼미션스의 deni에 툴 서치를 넣어서 검색 도구만 끌 수 있어요. 지연 로딩 자체는 그대로 두고 검색 행동만 빼는 방식이에요. 툴 서치는 툴 레퍼런스를 지원하는 모델에서만 동작해요. 아쉽지만 하이쿠 계열은 지원하지 않아요. 비용 때문에 하이쿠를 사용하는데 MCP 서버를 많이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해서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벌텍스 AI에서는 소넷 4.5, 오퍼스 4.5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커스텀 주소를 사용하는 프록시 환경에서는 툴 서치 기능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요. 다음은 always load예요. 툴 서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도구를 필요한 경우에 불러와요. 하지만 어떤 도구는 항상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검색 단계를 거치는 게 아까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해당 MCP 서버만 항상 불러오게 만드는 게 always load예요. MCP 서버 설정에서 always load를 true로 설정하면 그 서버의 모든 도구가 세션 시작 때 로드돼요. 이 설정은 enable tool search 설정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지금 예시가 코어 툴스 한 서버만 항상 로드하고 나머지는 툴 서치 기능이 동작하도록 한 거예요. 대신 이 기능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항상 필요한 일부 도구에서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미리 로드되는 도구 하나하나가 대화에 사용해야 하는 컨텍스트까지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이 필드는 모든 서버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MCP 서버 전체가 아니라 개별 도구만 항상 로드하고 싶다면 해당 도구 설정 부분에 언더바 메타 필드를 추가한 뒤 그 안에 anthropic always load를 true로 설정하면 돼요. 클로드 코드가 시작할 때 always load가 설정된 MCP 서버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요. 단 최대 5초까지만 기다려요. 툴 서치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MCP 서버의 instructions가 더욱 중요해져요. 내 도구가 어떤 작업을 다루고 클로드가 언제 검색해야 하는지 적은 이 instructions를 토대로 적절한 때에 해당 도구를 찾기 때문이에요. 단 도구 설명과 instructions는 2kb에서 잘리니까 가능한 핵심을 안쪽에 간결하게 적는 게 좋아요. 다음은 조직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원하는 MCP 서버를 추가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걸 통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관리용 MCP 설정이에요. 관리자가 시스템 경로에 managed MCP JSON을 배포하면 클로드 코드는 그 파일에 정의된 MCP 서버만 불러와요. 사용자는 다른 MCP 서버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플러그인이 사용하는 MCP 서버도 포함돼요. 이걸 독점 제어라고 불러요. 파일 형식은 지난 시간 배운 MCP JSON과 완전히 똑같아요. 최상위 MCP 서버스 객체 아래 이름과 엔트리를 적는 구조예요. HTTP 서버든 SDDIO 서버든 그대로 적으면 돼요. 배포 경로는 운영 체제마다 달라요. 맥OS, 리눅스와 WSL, 윈도우즈가 각각 다른 경로를 사용해요. 이 파일은 클로드 코드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파일이라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서 시스템 경로에 배포해요. 주로 MDM이나 그룹 정책, 인튠,
젬프 같은 기업용 장비 관리 도구들을 이용해 배포해요. 주의할 점은 해당 머신을 사용하는 누구든지 이 파일에 접근하거나 읽을 수 있어요. 따라서 API 키 같은 자격 증명을 평문으로 넣으면 안 돼요. 각 사용자의 시크릿은 달러 중괄호 확장으로 각자 환경에서 읽거나 OAuth 또는 헤더 헬퍼를 사용해야 돼요. 설정이 제대로 적용됐다면 MCP 리스트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등록된 MCP 서버만 표시되고 MCP add 명령어가 거부돼요. MCP를 전부 비활성화시키고 싶다면 빈 서버 맵을 배포하면 돼요. 이러면 /MCP에 서버가 하나도 안 뜨고 사용자가 전에 설정해둔 서버도 다음 세션부터 불러지지 않아요. 전체 MCP 서버를 고정 배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특정 MCP 서버들만 허용하거나 또는 차단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허용 목록과 차단 목록을 사용하면 돼요. 단 이건 레지스트리가 아니에요. 즉 사용자, 플러그인 또는 관리자를 통해 이미 MCP 서버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허용할 것과 차단할 것들을 필터링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MCP 서버를 어떻게 식별할까요? 세 가지 키를 이용해요. 첫 번째, 서버 URL은 원격 서버 URL로 매칭하고 별표 와일드 카드를 지원해요. 두 번째, 서버 커맨드는 stdio 서버를 띄우는 명령과 인자를 정확히 확인해요. 세 번째, 서버 네임은 MCP 서버 이름으로 매칭하는데 와일드 카드는 안 되고 오로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확인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비워두는 것과 빈 배열로 두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allowed MCP servers는 설정하지 않으면 전부 허용이지만 빈 배열로 두면 오히려 전부 차단돼요. denied MCP servers는 미설정이든 빈 배열이든 차단이 없어요. 이 차이를 놓치면 의도와 정반대로 막힐 수 있어요. 실제 설정 예시예요. 허용 목록에는 GitHub 주소와 파일 시스템 서버 명령을 넣었어요. 차단 목록에는 MCP 서버 이름을 넣었고 신뢰할 수 없는 주소를 와일드카드로 넣었어요. 서버 네임으로 만든 허용 목록은 보안 통제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하는 MCP 서버 이름은 MCP add를 실행했을 때 지정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 MCP 서버에 GitHub이라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원하는 MCP 서버를 차단하려면 서버 URL이나 서버 커맨드를 사용해야 돼요. 주소는 와일드카드를 지원하고 명령은 인자 순서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클로드 코드는 MCP 서버를 로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3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요. 먼저 모든 설정 소스의 허용 목록과 차단 목록을 각각 하나로 병합해요. 그 다음 차단 목록을 검사해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면 차단해요. 다음으로 허용 목록을 검사해요. 만약 허용 목록이 없으면 앞에서 통과한 MCP 서버를 전부 로드해요. 반면에 허용 목록에 있으면 매칭되는 MCP 서버만 로드해요. 여기서 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이 Allow Managed MCP Servers Only예요. 이걸 관리형 설정에서 true로 설정하면 사용자와 프로젝트, 로컬의 허용 목록은 무시되고 관리형 허용 목록만 적용돼요. 하지만 차단 목록은 늘 모든 소스에서 병합돼요.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나 자기 머신에 원하는 MCP 서버를 추가로 차단할 수 있어요. 만약 Managed MCP JSON 파일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MCP를 추가하려고 시도하면 기업 MCP 설정으로 인해 추가가 안 된다고 표시돼요. 그리고 차단 목록에 있는 MCP 서버를 추가하려 하면 정책으로 막혔다는 에러가 표시돼요. 마찬가지로 허용 목록에 없는 MCP 서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에러가 떠요. 그런데 기존 MCP 서버가 새 정책으로 차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고 표시 없이 조용히 삭제돼요. 여기서 차단된 서버는 /MCP랑 MCP 리스트 모두에서 그냥 사라져요. 왜 사라졌는지 이유도 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자는 새 제한을 걸기 전에 어떤 서버가 막히는지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해요. 참고로 조직에서 어떤 서버가 실제로 사용되는지는 오픈 텔레메트리를 설정해 두면 추적할 수 있어요. 흔한 함정들을 살펴볼게요. 첫째, 리소스는 as server 프로토콜 형식이고 n만 치면 자동 완성이 채워져요. 둘째, 프롬프트는 MCP 더블 언더스코어 형식이고 여기서 더블 언더스코어가 구분자예요. 셋째, 툴 서치는 기본으로 동작하고 false로 끄면 모든 도구가 다 로드돼요. 넷째, 하이쿠에서는 툴 서치가 동작하지 않아요. 툴 서치를 사용하려면 툴 레퍼런스를 지원하는 모델을 사용해야 돼요. 다섯 번째, always load는 필요한 곳에만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Managed MCP JSON은 독점 제어라 빈 중괄호를 배포하면 MCP가 통째로 비활성화돼요. 일곱 번째,
관리형 파일에도 평문 시크릿을 넣지 말고 달러 중괄호나 오오스 헤더 헬퍼를 사용하세요. 8번째, 차단 목록이 항상 우선에서 적용되고 서버 네임으로 된 허용 목록은 보안 용도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